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6년 상시 3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이요. 문제 4번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 그때 배점이 총 20점이 되어 있어요.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우리 기타 작업 문제에 보게 되면 매크로를 작성하는 그 문제랑 차트를 수정하는 그 문제, 이렇게 이제 두 문제가 나왔어요. 이 두 문제를 우리 이제 X를 통해서 같이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매크로 작업 이 시트에서 표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이제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다가 작성을 하고 실행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매크로 작업이라는 이 시트로 이제 이동을 했더니 위에 신고 접수 현황이다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 있어요. 자, 동그라미 1번이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이제 F4에서 F9번 그 영역에 그랬어요. 그 영역이 지금 이 영역이 되는 거죠. 이 영역에다가 분류별로 이제 합계를 계산하는 그 매크로를 생성해서 실행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매크로의 이름은 합계로 하고 그때 합계를 구할 때 sum이라는 이 함수를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이제 첫 번째 칸에서는 우리가 이제 sum 함수를 이용해서 얘네들의 이제 합계를 구해주면 되죠. 그리고 그 밑에 칸에서는 지금 이만큼의 이제 합계를 구해주면 되고 그 밑에 칸에서는 지금 이만큼의 이제 합계를 구해주면 되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sum 함수를 이용해서 얘네들의 이제 합을 각각 이제 구하도록 그렇게 이제 식을 써서 우리가 이제 합계를 구해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 이제 개발 도구에 보게 되면 컨트롤에 삽입의 양식 컨트롤을 보게 되면 우리 단추라는 게 있죠. 이 단추를 동일한 시트 B의 11에서 C의 12번 그 영역에 생성하래요. B의 11번이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제 C의 12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만큼의 영역이죠. 여기다가 단추 얘를 이제 만들고 그때 텍스트를 합계로 이제 입력을 하래요. 그리고 이 해당 단추를 이제 클릭할 때 합계라는 그 매크로가 실행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런 단추가 됐든 아니면 도형이 됐든 그런 거를 이제 만드는 게 있으면 그걸 먼저 만들고 시작해야죠. 그래서 우리 맨 위에 메뉴 중에 우리 개발 도구라는 요 메뉴를 이제 찾아가게 되면 요 밑에 이제 컨트롤이라고 있고 이곳에 이제 삽입이라고 있죠. 삽입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양식 컨트롤이 이 위쪽에 있습니다. 그때 이 첫 번째 아이콘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단추하고 이렇게 떴어요. 그러면 얘를 이제 만들라는 그 얘기죠. 이 단추 요거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우리 이제 B의 11번부터요. B의 11번부터 시작해서 C의 12번 그 영역에다가 우리가 이제 단추를 그릴 때 Alt키를 꼭 누르고 이렇게 이제 그리게 되면 셀 크기에 맞게 이렇게 이제 단추가 그려집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마우스 손만 땅 하고 이제 띄게 되면 자동으로 매크로 지정 대여 상자가 뜨죠. 얘가 이제 자동으로 뜨는 거는 왜요? 이 단추라는 거는 매크로 전용 단추기 때문에 얘가 알아서 자동으로 뜨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보니까 이제 매크로 이름 뭐야? 그렇게 나왔는데 매크로의 이름은 이제 합계로 하라 그랬죠? 해서 매크로 이름에다가 합계라고 이렇게 이제 두 글자만 써주고 그리고 기록 단추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기록에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고 나면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매크로 기록 대여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매크로의 이름이 합계 이렇게 이제 두 글자가 맞는지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매크로 저장 위치는 현재 통합 문서로 되어 있으면 되죠. 왜? 문제에서 현재 통합 문서에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저장 위치가 현재 통합 문서가 맞아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매크로가 켜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이제 매크로가 켜진 거예요. 매크로가 켜졌다, 꺼졌다. 그런 메시지는 따로 뜨지 않죠. 그럴 때 우리가 이 아이콘이 됐든 아니면 아래쪽에 있는 이 아이콘 얘로 이제 확인해 주면 됩니다. 지금 이곳에는 둘 다 이제 기록 중지 그 아이콘이 떠 있죠. 기록 중지가 떴다. 그 얘기는 매크로가 켜졌다라는 그 얘기요. 그러면 매크로가 땅 하고 이제 켜지는 순간 지금부터 이제 키보드 마우스 움직이는 거는 싹 다 매크로에 다 기록이 남는다고요. 해서 불필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첫 번째 칸부터 시작해서 sum이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합계를 이제 구해주면 되겠죠. 해서 F4번 셀을 먼저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그리고 는이라고 쓰고 그리고 sum이라는 함수 이제 입력해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얘네들의 이제 합을 구해달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식을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식 써놓고 엔터요. 그리고 마지막 셀까지 이제 우리가 채우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계산을 전부 다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합계 구할 거 다 구했죠? 이렇게 이제 합계를 다 구했으면 이 문제 시킨 거 다 했으니까 이제 매크로를 이제 끌 거예요. 끄기 전에 비어있는 셀 있죠? 비어있는 셀, 이 문제 푸는 거랑 아무 관계없는 그런 이제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을 하고 나서 여기서 기록 중지 얘를 클릭을 하든 아니면 상태 표시로 있는 기록 중지 얘를 이제 클릭하든 아무거나 이제 클릭해 주면 돼요. 해서 기록 중지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기록 중지를 클릭하게 되면 새로운 매크로를 이제 기록할 수 있도록 매크로 기록이라고 떠요. 얘가 떴다 그 얘기는 매크로가 지금 현재 꺼져 있는 그 상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매크로는 만들 거 다 만들었고 이제 이 단추에 텍스트를 합계로 이제 입력해 줘야 되겠죠. 해서 이 단추를 이제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을 해버리면 매크로가 바로 실행이 돼 버리니까 이 단추 위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요.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이 단추가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면서 바로가기 메뉴가 뜹니다. 그 중에서 우리 이제 텍스트 편집이요. 텍스트 편집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그러면 텍스트를 이제 편집할 수 있도록 커서가 이제 안에서 깜빡깜빡 거리죠. 그러면 여기 써져 있던 거 다 지워버리고요. 여기다가 합계하고 이렇게 이제 두 글자만 써주면 돼요. 글씨 썼다고 해서 그냥 엔터 눌러버리면 두 줄 돼요. 두 줄로 입력하는 거 아니죠. 해서 이렇게 엔터를 치지 않게 아니면 또 글씨 써놓고 막 띄어쓰기 하시면 안 돼요. 합계 두 글자만 입력하라 그랬는데 지금 여기 이제 빈 공백까지 입력이 돼서 세 글자로 이제 입력이 돼버린다고요. 해서 빈 공백 안 들어가게 지금처럼 합계 두 글자만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고 그리고 비어있는 셀 또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이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합계 얘도 이제 입력이 끝났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동그라미 1번 끝이요. 그 다음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A3에서 F3번 그 영역에 그랬어요. 그 영역이 지금 이 제목이 써져 있는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여기다가는 글꼴 색을 표준색 노랑으로 그리고 이제 채우기 색이요. 채우기 색을 표준색 빨강으로 이제 적용하는 그 매크로를 생성해서 실행해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때 매크로 이름은 이제 서식으로 하고요. 그때 삽입에 일러스트레이션 이곳에 들어가게 되면 도형의 이제 사각형에 보게 되면 사각형 중에서 우리 이제 사각형 둥근 모서리 얘를 이제 동일한 시트 우리 이제 D의 11에서 E의 12번 그 영역에 이제 생성하래요. 우리 이제 D의 11번이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제 E의 12번이다 그러면 이만큼의 영역이 되겠죠. 이 영역에다가 이 모서리가 둥근 이 사각형 얘를 이제 생성을 하고 그때 이제 텍스트를 서식으로 이제 입력을 하래요. 입력하고 나서 도형을 이제 클릭할 때 이 서식 매크로가 이제 실행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이제 도형부터 만들고 시작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삽입이라는 요 메뉴 이제 찾아가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일러스트레이션 이곳에 보게 되면 이제 도형이라고 있고 이 도형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사각형이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이 중에서 모서리가 둥근 그 사각형 얘가 이 두 번째 있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우리가 D의 11번에서 E의 12번까지 이렇게 이제 마우스로 쭉 드래그를 해서 이 도형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단추를 이제 만들 때는 키보드에서 이제 Alt 키를 누르고 만들면 셀 크기에 맞게 이제 작성이 된다 그랬는데 이런 도형들은 셀 크기에 맞게 작성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조금 더 크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이제 만들었으면 그때 요 주변에 이런 이제 하얀색 점들 있죠. 이런 점들을 이제 이용해서 이 셀의 크기랑 최대한 비슷하게 이 셀의 크기에 딱 맞도록 우리가 이렇게 이제 크기 조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도형은 매크로 전용 도형이 아니기 때문에 매크로 지정 그 대화 상자가 자동으로 안 뜹니다.
그러면 이 도형 위에다가 이제 마우스 갖다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매크로 지정, 얘를 이제 클릭하면 되겠죠. 해서 매크로 지정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매크로 지정 그 대화 상자가 떴습니다. 그때 매크로의 이름이요. 매크로의 이름은 이제 서식으로 하라 그랬죠. 해서 여기다가 서식 이렇게 딱 두 글자만 입력을 해주고 여기다가 우리 그 기록 버튼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기록에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고 나면 지금처럼 매크로 기록 그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이렇게 이제 뜹니다. 그러면 혹시나 매크로 이름에 오타가 있나 없나 정확하게 확인하시고요. 매크로의 저장 위치가 현재 통합 문서가 맞나 안 맞나 요것만 이제 확인해 주면 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누르면 매크로가 켜지는 거예요. 매크로가 켜지기 전에는 매크로를 기록할 수 있도록 기록 아이콘이 이곳에 나타나요. 아직 안 켜진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매크로가 켜졌습니다. 매크로가 켜지니까 이제 매크로 기록 중지 그 아이콘이 이곳에 뜬 거예요. 그럼 이제 매크로가 켜졌으니까 불필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A3번 셀을 땅 하고 이제 먼저 클릭을 해주고 그리고 A3번부터 시작해서 F3번까지 싹 다 이렇게 이제 블록으로 설정한 다음에 우리가 글꼴 색과 이제 채우기 색 그것만 이제 바꿔주면 돼요. 글꼴 색은 지금 여기서 이제 바꿔주면 되고요. 채우기 색은 여기서 이제 바꿔주면 됩니다. 해서 글꼴 색을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 여기서 표준색 노랑이요. 표준색 중에 노랑이 지금 이곳에 있죠. 해서 요 색깔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그리고 채우기 색이요. 채우기 색은 표준색 중에 빨강이 지금 이곳에 있죠.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서식 적용할 거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이요. 그리고 나면 이제 문제 시킨 거 다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기록 중지를 시켜주면 돼요. 기록 중지 아이콘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매크로 문제를 풀 때 제가 이제 문제를 다 풀고 나서 비어있는 셀을 이렇게 이제 클릭하라고 계속 설명하고 있죠. 왜? 우리가 서식을 이제 변경을 시키는데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이 되어 있으면 얘네들이 색깔이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된다고요. 해서 빈 셀을 이제 클릭하면 블럭이 이제 해제되니까 색깔이 정확하게 보이겠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빈 셀을 클릭하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빈 셀을 클릭하는 거는 우리 이제 문제 빈 셀을 클릭해라 그런 지상이 없죠. 해서 빈 셀 클릭하는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세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빈 셀을 클릭했으면 좋겠어요. 왜? 색깔을 이제 변경하는 서식을 이제 변경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이 되어 있으면 색깔이 명확하게 안 보인다고요. 해서 제가 강의를 할 때 언제는 빈 셀을 클릭해라 그렇게 설명하고 언제는 빈 셀을 클릭하지 않고 그렇게 이제 설명하게 되면 헷갈릴까봐 어떤 문제를 풀든 무조건 이제 빈 셀을 클릭하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빈 셀을 클릭할지 말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 거 다 풀었는데 지금 이 도형이요. 이 도형에다가 텍스트를 서식으로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도형을 또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버리면 매크로가 실행이 돼버리니까 이 도형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 텍스트 편집 이곳으로 이제 들어가면 되겠죠. 해서 텍스트 편집에서 클릭이요. 그래서 여기다가 서식하고 이렇게 이제 두 글자만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비어있는 셀 클릭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동그라미 2번 얘도 이제 문제를 다 풀었어요. 맨 밑에 보니까 셀 포인트의 위치에 상관없이 현재 통합 문서에서 매크로가 실행돼야 정답으로 이제 인정이 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죠. 그러면 매크로 이제 두 가지를 다 만들었으니까 이 두 가지가 정상적으로 이제 실행이 되나 안 되나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동그라미 1번에서는 이곳에 합계를 이제 구했죠. 그러면 합계 구한 거 지워버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곳에다가 동그라미 2번 문제에서 글꼴색, 우리 채우기색 요거 이제 변경했잖아요. 요거 이제 원래대로 하얀색으로 그냥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까만색으로 원래대로 만들게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매크로를 실행시켜 보면 되겠죠. 그때 셀 포인터의 위치에 상관없이 이 매크로가 실행이 돼야 돼요. 해서 내 셀 포인터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합계
이 단추를 이제 땅 하고 눌렀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합계가 구해져야 되고요. 또 나의 셀 포인터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서식 이 도형을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했을 때 이렇게 이제 서식이 적용이 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매크로 두 가지를 모두 다 만들고 확인까지 전부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매크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차트 작업 이 시트에서 다음 차트를 우리 이제 다음의 지상에 따라서 아래 그림과 같이 수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났고, 그리고 차트는 반드시 문제에 제공한 그 차트를 사용해라. 만약에 신규를 이제 작성하게 되면 0점 처리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지금 차트 작업이라는 이 시트로 이제 이동을 했더니 지점별 경비 사용 내역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 있고,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를 만들어 놓은 거죠. 이 차트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작업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문제 제공한 이 차트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차트를 이제 수정하다가 중간에 뭔가가 이제 잘못됐다고 해서 이 차트를 이제 삭제하시면 안 돼요. 삭제하고 만약에 신규로 작성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다 풀어도 무조건 어떻게 된다? 0점 처리되더라. 해서 이 차트는 삭제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이 차트를 가지고 문제 제공한 이 차트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끝까지 다 풀어줘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강서다, 강동이다 이 두 가지 요소가 제거가 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강서라는 그 요소가 지금 이곳에 있고 강동의 요소가 지금처럼 이곳에 있죠. 이 두 가지 요소가 제거가 되게 뭘 하래요? 우리 데이터 범위를 수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이 문제를 이제 딱 풀었을 때는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 데이터 범위가 반드시 수정이 꼭 되도록 그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간혹 가다가 질문이 올라와요. 선생님, 이 문제를 풀 때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데이터 선택으로 이제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강동하고 강서 이 두 가지를 이제 제거하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강동 얘 이제 체크 해제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강서 이렇게 이제 체크 해제해 주면 안 돼요? 그렇게 이제 질문하세요. 얘를 이제 체크 표시를 해제를 시키게 되면 지금 이 차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차트의 데이터 범위가 수정이 안 된다고요. 문제에서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라 그랬죠? 범위가 수정이 돼요? 체크 표시를 하든 안 하든 이 범위가 수정이 안 된다고요. 해서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이 데이터를 봤을 때 지금 요만큼의 데이터만 가지고 이 차트를 만들었다 그 얘기예요. 지금 강서 데이터가 지금 이곳에 있고 그리고 강동의 데이터가 지금 이곳에 있죠. 그러면 이 두 줄만 이제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차트 데이터 범위 이곳을 이제 한번 클릭해주고 오른쪽 끝에 보게 되면 범위 지정 단추가 있어요.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줍니다. 찍어주고 나서 기존에 있던 거 다 지워버리고요. 새로 이제 범위를 지정해 주면 돼요. 해서 지점이라는 이 제목부터 시작해서 이만큼 이제 범위 지정해 주고 강서 강동 빼고요.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꼭 누르고 중고부터 시작해서 이만큼의 데이터를 이렇게 새로 이렇게 이제 범위를 지정을 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부 다 했으면 다시 범위 지정 단추 얘를 이제 다시 클릭해 주면 돼요. 그러면 가로축 레이블에 아예 강서도 강동도 아예 나타나지가 않죠. 이렇게 해서 차트 데이터 범위가 수정이 되도록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제발 이상한 방법으로 문제 풀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차트를 보니까 강서도, 강동도 안 나타나죠. 이렇게 해주면 동그라미 1번 끝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차트의 종류를 3차원 묶은 세로막대형 얘로 이제 변경을 하래요.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해보자고요. 그러면 차트를 이렇게 이제 선택해 놓은 그 상태에서 맨 위에 보게 되면 차트 디자인, 서식 이런 이제 메뉴가 생성이 되죠. 그때 우리 이제 차트 디자인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메뉴가 나타나는데 그때 우리 이제 차트 종류 변경이라고 이곳에 있어요.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서 세로막대형 얘가 이제 선택이 되어 있죠. 그때 우리 요 첫 번째 게 그냥 묶은 세로막대형이고요. 그 다음 거
그게 이제 누적 세로막 대형이요. 그 옆에 게 100% 기준 누적 세로막 대형이고요. 그 오른쪽 게 3차원 묶은 세로막 대형이요. 문제에서 3차원 묶은 세로막 대형 얘를 이제 변경하라고 했으니까 얘를 이제 땅 하고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와서 할 거 다 했으면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요. 그리고 3차원 회전에서 X 회전과 Y 회전을 0으로 이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차트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런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중간에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3차원 회전이라고 있어요. 3차원 회전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3차원 회전 걔를 이제 클릭하게 되면 차트 영역 서식하고 이렇게 이제 창이 떠요. 그때 3차원 회전에 X 회전, Y 회전이 지금 이곳에 있죠. 여기에는 20, 15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X 회전과 Y 회전을 0으로 이렇게 이제 지정하래요. 그러면 이곳에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요. 0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Y 회전도 0으로 이렇게 이제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X회전, Y회전을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풀 거 다 풀었으니까 이제 X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동그라미 2번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잡비라는 그 계열이 있대요. 우리 잡비라는 그 계열은 회색 막대기죠. 이 잡비 계열의 세로 막대 그 모양이요. 이 막대기 모양을 원통형 얘로 이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회색 막대기에 대해서만 그렇게 이제 변경을 시킬 거니까 회색 막대기 중에서 아무거나 한번 클릭하세요. 아무거나 이제 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 모든 회색 막대기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밑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데이터 계열 서식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화면 오른쪽에 데이터 계열 서식상이 이렇게 뜨고 그리고 아래쪽에 보게 되면 세로 막대 모양을 어떤 걸로 할래? 그렇게 이제 물어본다고요. 문제에서는 원통형 얘로 이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여기서 원통형이라는 거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X 버튼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차트를 봤을 때 이제 원통형으로 그렇게 이제 회색 막대기가 그렇게 이제 모양이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그리고 4번 문제 보니까 범례요. 범례라는 게 지금 우리 차트를 봤을 때 아래쪽에 있죠. 이거를 위쪽에 배치한 후에 그랬어요. 일단은 위쪽으로 이동부터 시키자고요. 그러면 우리 범례 얘를 이제 먼저 선택을 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에 범례 서식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화면 오른쪽에 범례 서식창이 이렇게 뜨고 아래쪽에 보면 범례 위치 어디로 할래?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위쪽 얘만 이제 이렇게 이제 찍어주고 그리고 범례 서식창 얘는 이제 X 버튼 눌러 꺼버리면 되겠죠. 해서 X 버튼이요. 이렇게 하면 지금 이렇게 범례가 위쪽으로 이렇게 이제 이동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 그 다음에 도형 스타일을 미세효과 파란 강조 5번 얘로 이제 지정하래요. 그러면 이 범례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을 때 우리 서식이라는 요 메뉴요. 서식이라는 메뉴를 이제 이동하게 되면 지금 이곳에 우리 이제 도형 스타일 하고 있죠. 문제에서도 도형 스타일을 바꾸라 그랬잖아요. 우리 도형 스타일에는 지금 요만큼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습니다. 해서 요 아이콘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쭉 떴죠. 이 중에서 미세효과 파란 강조 5번 찾아야 돼요. 그러면 파란색 계열에 이곳에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얘는 색 채우기 우리 이제 파란 강조 1번이래요. 우리 이제 미세효과 찾을 거니까 그 밑에 거 얘를 이제 찍어 보니까 미세효과 파란 강조 1번이래요. 우리는 강조 5번 찾는 거죠. 파란색이 또 오른쪽 이곳에도 있으니까 이곳에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보면 이제 미세효과 파란 강조 5번 하고 이렇게 이제 뜨네요. 그러면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했더니 우리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도형 스타일이 적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4번 끝이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니까 차트 영역에 그림자요. 그림자는 안쪽 가운데로 하래요. 그리고 테두리는 둥근 모서리 얘를 이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차트 영역이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이런 부분이요. 이런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 맨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차트 영역 서식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차트 영역 서식하고 이렇게 떴죠. 일단은 지금 우리 테두리 먼저 바꿀게요. 요 바로 밑에 보니까 테두리라고 있죠. 테두리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 맨 밑에 보게 되면 우리 둥근 모서리가 있습니다. 둥근 모서리 요거 이제 체크 표시를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림자 이제 집어넣을 거예요. 그림자를 집어넣을 때는 효과라는 거요. 효과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뜨는데 지금 이 효과에 들어왔을 때 뭐 그림자다, 네온이다, 부드러운 가장자리다, 3차원 서식이다 하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그림자를 설정할 거니까 그림자 여기서 이제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지금 이곳에 보면 이제 미리 설정이라고 해서 지금 이곳을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되겠죠. 클릭하고 안쪽 중에 가운데라 그랬어요. 안쪽 가운데. 안쪽이 지금 중간 이곳에 있고 그리고 가운데가 지금 정가운데에 있는 얘겠죠. 해서 이곳에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안쪽 가운데하고 이렇게 떴어요. 그러면 이것만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차트 영역 서식창 얘는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5번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문제를 다 풀었는데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고 나서 내가 지금 수정한 이 차트랑 문제 그림에 있는 그 차트 그림이랑 전부 다 싹 다 이제 비교를 다 해 주셔야 돼요. 이 제목은 우리가 변경시킨 적 없어요. 없어도 확인하라고요. 그리고 범례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긴 게 맞는지 그리고 지금 이곳에 0부터 700까지 이렇게 이제 나온 게 맞는지 마포, 중구, 강남, 서초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게 맞는지 그리고 이곳에 이제 막대기들도 문제 그림과 똑같은지 확인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확인했을 때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100% 똑같아야 돼요. 만약에 어딘가 다른 부분이 있다. 그 얘기는 뭔가를 이제 틀리게 문제를 풀었다는 그 얘기예요.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차트 작업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기타 작업에 있는 이 두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들도 문제를 풀어봤을 때 뭐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우리 교재에 있는 모의고사 문제들을 잘 풀어 오셨다면 이 정도 수준의 문제는 혼자서도 문제를 전부 다 풀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도 정답이나 해설 그런 걸 전혀 보지 않고 문제만 딱 보고 문제를 능숙하게 빨리빨리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